아닌가. 이건 내게 일어난 수많은 이상한 일 중 하나야. 내가 되어봐. 17살. 방에서 혼자 자려고 애쓰고 있는 중. 자정이 넘었지만 여름 더위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어. 마침내 잠에 들자 이상한 꿈을 꾸게 돼. 가구가 없는 하얀 방에 기호로 가득 찬 이상한 칠판 같은 것이 있어. 숫자가 있는 나선형처럼 보이는 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나는 흰 바지와 흰 셔츠를 입고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칠판 앞에 서 있었어. 그런 내 옆에 누군가가 있었어. 나보다 훨씬 키가 크고 그 역시 흰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과 입을 제외하고는 얼굴을 구성하는 요소가 없었으며 팔다리는 너무나도 가늘었어. 갑자기 나는 무언가를 물어. 우리는 우주에 혼자인가요? 그가 나를 쳐다봐. 아니. 그가 미소를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잠에서 깨어나. 가끔 꾸곤 했던 그런 이상한 꿈을 꾼 거라고 생각하며 샤워하러 화장실에 가. 가슴 왼쪽에 최소 4-5cm 길이의 가로로 난 상처를 발견해. 잠들기 전에는 없었어. 이틀도 안 되어 흔적도 없이 낫게 돼. 난 아직도 가끔 그거에 대해 생각해보곤 해. 무슨 집? 졸업 후 첫 해에 피자 배달을 하는 내가 되어봐. 이번 주에 월세를 내야 하는데 $200 정도 부족해. 마감 10분 전에 배달 전화. 놓치지 않아. 빈민가에 라지 치즈 피자 한 판 배달. 11시 15분쯤 그 집 앞길에 들어서. 집들이 다 꽤 허름해 보여. 집 앞에 도착해. 동네의 다른 집들에 비하면 이 집은 완전 리치 호텔이 따로 없었어. 대단히 화려하진 않지만 허름한 동네에 있는 번듯한 집이야. 갓 깎은 마당, 지붕이 있는 현관 데크. 데크에서 어떤 남자가 흔들 의자에 앉아있어. 아마 70대 초반 정도. 오늘 밤 따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라 몇 분 동안 그와 가볍게 잡담을 해. 더해서 14.92달러 되겠습니다. $100 지폐를 건네주며 잔돈은 가지라고 말해. 이렇게나 많이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완강해. 어찌저찌 집으로 돌아가. 다음날 월세를 내는데 큰 도움을 준 이 남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그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 화들짝 놀라. 모든 집들이 다 허름해. 전부 다. 더 이상 눈에 띄었던 그 좋은 집은 없었어. 이웃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내서 그 집을 찾아 그 옆집을 살펴봐. 나는 거의 울 뻔했어. 바로 그 집이었어. 앞마당은 우짜란 잡초로 뒤덮였지만 그 집과 똑같은 집이야. 데크 위 차양을 지탱하는 기둥이 휘어져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 한 20년 동안은 아무도 살지 않은 것 같아 보여. 이 동네에서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집이야. 내가 이 버려진 집의 진입로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 앉아있자니 퇴근한 이웃이 집에 돌아와. 그는 나에게 거의 3년 동안 아무도 거기 살지 않았고 마지막 거주자는 나이든 백인 남성이었는데 가족이 모시고 나간 지 일주일쯤 후에 사망했다고 말해. 꿈에서 봤던 사막. 8살인가 7살쯤 되었을 때에 나. 열이 심하게 나. 부모님은 어찌할 바를 몰라. 999에 전화해. 교환원은 날 찬물로 채운 욕조에 넣으라고 말해. 그래서 부모님은 그 말에 따라 엄청나게 춥다가 갑자기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던 게 기억나. 순식간에 의식을 잃어. 뇌 한가운데 어딘가에서 팍 하는 소리가 들려와. 눈을 떠. 난 내 몸에서 약 60cm 정도 떠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어.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천장이 아니야. 설명하기 어려워. 난 사막 같은 것을 보고 있어. 거의 마치 화성의 사진처럼 보여. 정말 황량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어.
그러더니 딸깍하는 소리가 들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연기와 불길을 바라봐. 그러다 또 다른 팍 소리가 들리고 다시 내 몸으로 돌아와. 부모님은 나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결국 심한 독감에 걸리게 돼. 수년 후 아프가니스탄. 우린 허허벌판 한가운데에 있고 헌비는 급조 폭발물을 피하기 위해 미리 정해둔 경로를 따라가고 있어. 우리가 사막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을 때 난데없이 이 끔찍한 기분이 나를 덮쳐. 운전병한테 멈추라고 해. 운전병이 차를 세워 무슨 일이냐고 물어와. 난 앞에 폭탄이 있다고 말해. 그들이 나가서 확인해. 아니나 다를까 그곳엔 금방 무언가를 묻은 흔적이 있어. 우리를 완전히 증발시킬 정도의 규모의 급조 폭발물. 어린 시절 그날 밤 욕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 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할 수 없어. 무슨 헛간? 90년대 사우스 다코타. 폭풍을 치는 밤. 번개가 완벽하게 어둠에 잠겨있던 밤 풍경을 비춰. 아빠는 농장 일을 도와드리려 할머니 댁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는 중. 폭풍이 거세져서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흐려져. 불행히도 아빠는 농장에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었고 거기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말 그대로 아무것도. 그냥 수십 마일에 걸쳐 펼쳐진 평원뿐이었지. 폭우 속에서 번개가 도로 오른편 작은 헛간을 내려다보는 풍차를 비춰. 아빠는 자신의 운에 감사하며 심한 우박 폭풍이 올 것을 예상하곤 안으로 피신하기 위해 길가에 차를 세워. 번개가 풍차를 비추기를 기다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번쩍 아빠는 헛간으로 피신해. 헛간 안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있는데 폭풍이 더 심해져. 결국 밖에서 쏟아지는 우박을 피해 헛간 바닥에서 잠을 청하게 돼. 다음날 아침. 우박 때문에 차 창문이 깨져 있어. 차 안에 있었다면 크게 다쳤을 거야. 운전석에서 유리 조각을 털어내고 할머니 댁으로 향해.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이것저것 한 다음 헛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무슨 헛간? 할머니가 말해. 여기서 서쪽에 길 오른쪽에 있는 헛간 말이야. 착각했을 거야. 그쪽 방향으론 피에르까지 아무것도 없거든. 할머니의 말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빠는 헛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나쳤지만 그곳엔 터만 남아있었고 깨진 액자에 든 오래전에 죽은 부부의 사진 몇 장만이 잔해더미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어. 아빠는 조사를 좀 해봤고 그 헛간의 주인은 1956년 눈보라로 헛간이 무너졌을 때 사망한 것을 알아내게 돼. 기름값을 아끼는 법. 몇 년 전 테네시에 살았을 때 있었던 일이야. 집으로 가기 위해 멤피스에서 내슈빌로 운전해 가고 있는 중. 새벽 3시쯤. 집에 절반쯤 왔을 때 기름 넣는 걸 깜빡했다는 걸 깨달아. 영업 중인 주유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고속도로 출구로 나가. 약 10마일을 운전하다 수노코 주유소를 발견해. 주유기 옆으로 차를 대. 띵띵. 주유소 직원이 차고에서 뛰쳐나와 곧바로 내 차에 기름을 넣기 시작해. 꽤 당황스러웠어. 이런 풀서비스 주유소는 드물기도 하고 거기다 이렇게 늦게까지 영업한다는 건 드물다 못해 이상한 일이었으니까. 직원이 나에게 잡담을 걸기 시작해. 난 이런 시간에 영업하는 게 얼마나 이상한지에 대해 언급해. 직원의 상냥했던 태도가 경계심 어린 태도로 바뀌어. 분위기가 조용하고 어색해져. 다 해서 $19 되겠습니다. 체크카드를 건네. 그는 당황한 듯 카드를 쳐다봐. 이걸로 뭘 하라는 거죠? 현금이 없고 체크카드만 있다고 설명을 해줘. 그는 그저 나를 쳐다보기만 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고속도로로 돌아가. 2주 후 나는 다시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어. 같은 출구로다가 주유소 쪽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 그날의 주유비를 지불하고 친절에 감사 인사를 할 셈이었어. 주유소에 진입해. 그곳은 황폐해져 있어. 거의 한 30년 동안은 버려져 있던 것 같아 보여. 소름이 끼쳐서 고속도로로 돌아가. 유령의 동굴. 내가 7, 8살쯤 되었을 때 부모님이 나를 웨스트 에더먼턴 몰의 판타지랜드에, 지금은 갤럭시랜드라고 불리는 것 같아, 데려간 적이 있었어. 놀이기구나 게임기 등이 있는 사실상 실내 유원지였지. 그곳의 한 부분은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유령의 동굴 같은 곳인데 나 역시 걸어 들어가 봤지만 실망스러웠어. 하지만 동굴 끝에서 나가려고 하던 때 마지막으로 한번 보려고 뒤돌아보니 한 아이가 벽을 기어오르려고 하는 게 보였어. 벽은 모두 가짜 바위였고 작은 틈새와 평평한 부분이 있었거든. 하지만 아이가 기어오르기 시작한 지 몇 초쯤 되었을 때 난 오늘까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평생 본 것 중 가장 이상한 것을 목격했어. 벽에서 기형적인 생물처럼 보이는 형체가 나와 아이를 잡고 벽 안으로 끌어당겼던 거야. 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아빠 손을 잡고 아이가 끌려간 곳까지 약 20m 정도를 끌고 갔지만 그곳에 있는 건 가짜 플라스틱 벽뿐이었어. 그 후 나는 겁에 질린 채 빨리 동굴에서 나가자고 부모님의 등을 떠밀었지. 그러나 부모님은 내가 이 시시한 유령의 동굴 같은 거에 겁먹은 것을 귀엽다고 생각할 뿐이었어. 우리는 유원지의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아마 한 30분쯤 지났을까 동굴 지역에서 아주 크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아주 큰 소동이었지. 부모님은 내게 무시하라고 했고 우리는 곧 그곳을 떠났어. 아마도 그냥 유령의 동굴 어트랙션의 일부였을 수도 있지만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아이가 낚아채지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이후로 난 그건 내 상상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지만 오늘날까지도 그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해. 홀스헤드. 내가 10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화장실 바로 옆에 있던 부엌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던 적이 있었어. 소변을 보고 부엌으로 가보니 그곳엔 할머니와 엄마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둘 다 내 쪽을 돌아보더니 날 응시했고 마침내 엄마가 말했어. 아논, 자러 가. 어서. 그러나 호기심 많은 꼬맹이였던 난 되물었지. 무슨 일이 있어요? 둘은 다시 말없이 날 쳐다봤어. 마침내 할머니가 별거 아니야 아논, 자러 가 라고 말하자 나는 고개를 까딱하고 부엌에서 나갔어. 빌어먹은 어른들. 그러다 문득 그냥 둘이 하는 말을 엿들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어. 엄마는 무언가를 다시 봤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난 조금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 특히 할머니가 이번에는 뭘 했는데? 라고 물었을 땐 더더욱. 그런 다음 엄마는 자신이 본 것을 묘사하기 시작했어. 엄마는 엄마가 홀스헤드라고 부르는 듯한 그것이 전날 밤 3시 30분쯤 엄마 방으로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그것은 문간에 몇 분 동안 서 있었다나 봐. 엄마는 그것을 무시하고 잠을 자려고 했고 마침내 그것은 더 가까이 다가와 침대 위에 앉았어. 엄마는 그것이 다르게 보였다고 말했고 할머니는 어떻게 달라졌냐고 물었어. 엄마는 그것에 눈이 달랐다며 마치 염소 같았다고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속삭였다고 말했어. 이 말에 나는 그것이 이전엔 무엇을 했었을지 매우 궁금해졌지. 엄마는 어깨 위에 놓인 그 말대가리가 전보다 더 썩어 있었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다고 말했어. 그런 다음 엄마는 그것이 자신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묘사하기 시작했어. 여기서 이야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해. 엄마는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숨을 쉬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어. 엄마는 앉아서 그것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러자 그것은 미소를 지었다고 해. 이걸 적는데 아주 소름 끼치네. 전형적인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할머니는 집을 퇴마하거나 이사가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지. 이쯤 되자 나는 반쯤 복도로 도망치고 있었지만 차마 귀를 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엄마가 말하길 그것은 자기를 빤히 마치 영혼과도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쳐다보다가 마침내 그것은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 계단을 내려갔다고 했어.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나를 놀라게 했어. 엄마가 말하던 때에 나는 위층으로 가는 계단 바로 옆에 서 있었거든. 나는 미친듯이 방으로 달려가 이불 속에 숨었어. 만약 내가 계단 위를 올려다봤다면 그 말대가리 괴물을 봤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상하게도 나는 그 외에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내 말은 1년 후에 그 집에서 이사를 나왔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 불평하거나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엄마한테 전화해서 무엇을 봤는지 그리고 다른 것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볼까 생각하는 중이야. 친절한 술집 유령. 내가 일하는 반은 소위 귀신이 들렸다고 해. 난 그닥 그 이야기들을 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흥미롭다고 생각하긴 해. 하지만 대부분은 꽤 시시한 이야기들이야.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 가서 칸막이 안에서 한 남자가 소변을 보는 것을 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남자의 발만 보여. 볼일을 다 보고 나서 칸막이를 다시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냥 이런 사소한 일들. 내가 많이 들었던 또 다른 이야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취하기 시작하면 옆에 수녀가 앉아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었어. 수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보통 이걸 본 사람들은 그만 마시게 되지. 여기가 술집이다 보니까 당연히 난 이것을 만취한 사람들과 술집의 소문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라고 치부하곤 했어.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는 유명했거든. 하지만 최근에 바텐더 보조가 내게 어떤 이야기 하나를 해줬어. 그 사람은 융통성이 없고 술도 전혀 마시지 않았으며 그곳의 분위기도 싫어해서 몇 달 일하다 그만둔 사람이었지. 어느 날 밤 마감 후 그는 바텐더를 도와 바를 청소하고 있었어. 그러다 바텐더가 담배를 피우러 나가고 바텐더 보조는 바 뒤에서 술통을 소독하고 있는데 돌연 섬뜩한 느낌이 들었고 때마침 고개를 들었어. 그러자 바 맞은편에 한 남자가 앉아 그를 환한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어. 바텐더 보조가 그 남자의 눈을 바라보고 있자 그 남자가 페이드아웃 됐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치 배경 속으로 녹아드는 것처럼 서서히 희미해졌던 거야. 다시 말하지만 난 그닥 믿지는 않지만 그 남자는 진심인 것 같아 보였어. 내가 믿지 않는 좀 더 긴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한번 공유해볼게. 동료 바텐더가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한 노숙자가 담배를 달라고 했어. 결론만 말해서 동료는 그 노숙자를 하루 10달러에 화장실 청소부로 고용하게 되었지. 노숙자의 이름은 데릭이었어. 그는 훌륭한 일꾼이었어. 그는 항상 가게 앞 계단에 서서 내가 가게 문을 열기를 기다렸지. 그런 다음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걸레질했고 그런 다음 내가 10달러를 주면 그는 떠났어. 하지만 어느 날 내가 바에 갔더니 문이 이미 열려 있었고 데릭이 안에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는 그에게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었고 그는 와보니까 문이 열려 있었다고 대답했지. 아무것도 도난당하지 않았어. 마감을 했던 바텐더는 자신은 나가기 전에 문을 잠갔다고 주장했고 사장한테 말했지만 그는 그저 누구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아서 기뻐하는 듯 보였지. 이런 일은 3번이나 일어났었어.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은 보안 카메라를 고치기도 거부했고 고장나 있었거든. 그나저나 사장은 완전 구두쇠였어. 아무튼 지난주 겨울 폭풍이 몰아칠 예정이었던데 텍사스 전력망을 마비시킨 바로 그 폭풍 말이야. 토요일이었고
대리는 밖에서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그에게 묵을 곳이 있는지 물어봤고 대리는 있다고 대답했지. 그렇다면야 뭐. 월요일이 되자 사방에서 정전이 발생하기 시작했어. 내가 술집에서 길 건너편에 살기 때문에 사장은 나에게 술집이 정전되었는지 확인해보라고 했지. 차를 몰고 지나가면서 보니 술집은 괜찮아 보였지만 제대로 확인해보려 차에서 내려 안으로 뛰어들어가 봤는데 문이 잠겨있지 않고 술집 안 소파에 대리기 두꺼운 담요를 두르고 누워있는 걸 발견했어. 이 담요들은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었어. 그리고 그곳은 언제나 잠겨있었고 전기는 들어와서 따뜻했지만 대리는 추위 속에서 막 들어온 것처럼 떨고 있었어. 나는 그에게 괜찮냐고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었고 그는 자기가 현관 계단에서 자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문을 열고 자신을 안으로 들여보내줬고 소파에 웅크리자 누군가 자신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걸 느꼈다고 대답했어. 그 직후 내가 나타난 거였고 그러나 그 술집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어. 말했듯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야. 어쩌면 그 자식이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낸 거고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걸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두꺼운 담요를 보관하는 지하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그곳은 굳게 잠겨 있었어. 복사 버그. 내가 되어봐. 대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 강의 끝나고 헬스장에 갈 시간이 없어 대신 아침 일찍 가기로 해. 알람을 4시 반에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어. 일어나서 준비하고 집을 나서. 도로에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지만 새벽 5시였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마침내 교차로에서 나와 반대 방향으로 오는 차가 멈춰있는 것을 발견해. 내 차와 같은 모델, 내 차와 같은 색상, 내 차와 같은 번호판. 잠깐, 뭐야 이게? 아직 어두웠지만 앞유리를 통해 난 볼 수 있었어. 그 남자는 나처럼 생겼어. 나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 난 교차로에서 얼어붙은 채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고 그 차는 나를 그냥 지나쳐가.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가장 강렬한 공포가 갑자기 밀려와. 머릿속에서 집에 가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려. 솔직히 이런 느낌을 느껴보는 건 처음이었어. 마치 궁지에 몰린 동물이 느끼는 것처럼 원초적인 느낌이었지. 몸이 통제력을 잃고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져. 유턴해서 빠른 속도로 집으로 달려. 그것이 막 차에서 내리는 순간 도착해.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나도 내 차에서 내려. 내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것이 나를 쳐다봐. 몸이 굳어버리는 게 느껴져. 모든 것이 조용해져. 그때 내 시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마치 깨진 GIF 이미지 같았어. 이거랑 꽤 비슷했어. 땅에 쓰러져. 알람 소리에 침대에서 깨어나. 새벽 4시 30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끔찍한 꿈이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헬스장에 갈 준비를 해. 모든 것이 내 꿈과 똑같아. 심한 데자뷰를 느껴. 차에 타려고 밖으로 걸어나가. 차가 진입로에 주차돼 있어. 난 전날 밤에 도로변에 주차해 놓았었는데 말이야.